우리는 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태어났다 점점 늙으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죽음의 문 앞에서 나는 과연 후회하는 일이 없는지 돌이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힘들게 일해서 자식들 다 먹이고 입히고 재웠더니 나중에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선생님이 지켜본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이 소망하고자 하는 바를 적어주시면 제 채널명이 행복한 노후인 만큼 여러분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기원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편안한 노후가 한 발 더 빠르게 찾아올 것입니다. 자, 바로 시작합니다.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어느 의사가 쓴 글입니다. 요양병원에 면회 와서 서 있는 가족의 위치를 보면 촌수가 딱 나온다. 침대 옆에 바싹 붙어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것저것 챙기는 여자는 딸이다. 그 옆에 뻘쭘하게 서 있는 남자는 사위다. 문간쯤에 서서 먼 산 바라보고 있는 사내는 아들이다. 복도에서 휴대폰 만지작거리고 있는 여자는 며느리다.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있는 부모를 그래도 이따금씩 찾아와서 살뜰히 보살피며 준비해온 밥이며 반찬이며 떠먹이는 자식은 딸이다. 대개 아들놈들은 침대 모서리에 잠시 걸터앉아 딸이 사다 놓은 음료수 하나 까먹고 이내 사라진다. 아들이 무슨 신주탄지라도 되듯이 아들 원하며 금지옥렵 키워놓은 벌을 늙어서 받는 것이다. 딸 하나 열아들 부럽지 않은 세상인 것은 그때는 몰랐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오늘도 우리의 미래가 될 수많은 그들이 창살 없는 감옥에서 의미 없는 삶을 연명하며 희망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들도 자신의 말로가 이렇게 될 줄은 전혀 몰랐을 것이다. 자신과는 절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믿고 싶겠지만 그것은 희망사항일 뿐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고 서서히 정신이 빠져나가면 어린애처럼 속이 없어지고 결국 원하던 원치 않던 자식이 있던 없던 마누라, 남편이 있던 돈이 있던 없던 세상에서 지위가 높던 낮던 잘났던 못났던 모든 분들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내게 된다. 그곳은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곳도 아니다. 자식에게 떠밀려서 가는 곳이다. 자식들과 대화가 단절되기 시작하면 갈 곳은 그곳밖에 없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하니까. 두고 보면 안다 그래도 어쩌랴. 내 정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라도 맛있는 거 먹고 가고 싶은 곳 가보고 보고 싶은 것 보고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즐겁고 재미있게 살아야지. 기적 같은 세상을 헛되이 보낼 수 없지 않겠는가. 할아버지는 병이 깊었다. 할머니가 성경을 읽으며 지극정성으로 할아버지 곁을 지켰다. 아침 저녁으로 할아버지 가족들이 병실을 다녀갔다. 내 아버지 이번엔 못 일어나신다. 이젠 화장실 걸음도 못 하신다. 조금 전에도 의사가 호스로 오줌 빼주고 갔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에게 말했다. 아들은 아무 말이 없었다. 그날 저녁 무렵 할아버지 막내딸이 병실로 찾아왔다. 지방에서 올라온 막내딸은 할아버지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다. 할아버지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막내딸은 3일 동안 할머니와 함께 병실에서 잠을 잤다. 아빠 나 이제 가봐야 하거든. 아빠하고 같이 있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 김서방 출근도 시켜야 하고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해. 그녀는 울먹이며 늙으신 아버지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아빠 옛날 일기 없나? 아빠하고 나하고 매일 들기를 걸어서 학교 갔었잖아. 여름 장마 때면 아이들은 잔뜩 부른 개울물 앞에서 늘 아빠를 기다렸어. 감자처럼 작은 아이들을 한 명씩 품에 안아서 개울물을 건네줬지. 아빠는 사랑이 많은 선생님이었으니까. 아빠가 학교에서 수칙하던 날 기억나지?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들고 내가 눈밭을 걸어서 아빠에게 갔던 날 내 발바닥 꽁꽁 얼었다고 아빠가 따뜻한 배 안으로 내 발을 집어넣었잖아. 얼마나 차가웠을까. 막내딸은 울음을 삼키며 할아버지 가슴에 다시 얼굴을 묻었다. 딸의 울음소리에도 할아버지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아빠 나 이제 가야 돼. 꼭 다시 일어나야 돼. 아빠 꼭. 옆자리에서 있던 할머니가 막내딸의 손을 끌었다. 어여 가거라 어여 아버지 다 알아들으셨을 게다. 할머니는 막내딸을 데리고 병실 밖으로 나갔다. 잠시 후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병실 안으로 들어왔다. 조금 전에 나간 아이가 우리 막내딸이라오.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지요. 응석바디로 자라서 지금도 아빠 아빠 하잖아요. 이제 아버지 눈이나 감으면 와야지. 아버지를 끔찍히 좋아했는데 아버지 얼굴을 마지막으로 본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슬펐을까요. 바로 그때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려왔다. 임자 임자. 할아버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일으켜 달라고 했다. 할머니와 나의 부축을 받으며 할아버지는 한 걸음 한 걸음 창가 쪽으로 걸어갔다. 할아버지는 힘겨운 숨을 고르며 창밖을 살폈다. 창문 밖 멀지 않는 곳에 정문 쪽으로 걸어가는 막내딸의 뒷모습이 보였다. 할아버지는 오른팔을 들었다. 딸의 뒷모습을 어루만지듯 할아버지는 유리창을 쓰다듬었다. 딸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하는 할아버지의 눈가로 눈물이 가만 흘러내렸다. 자, 어떠셨나요? 늙어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막론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식도 내가 아프게 되면 날 돌보지 않고 요양병원에 가게 됩니다. 내가 애지중지 키웠지만 다들 자기의 인생을 사느라 바쁩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건강입니다. 우리는 사는 동안 그래도 즐겁고 행복하게 미련 없이 살다가 떠나야 합니다. 노후에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며 가장 잘 살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위의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노후에 병들어 가족, 자식들에게 외면당하고 기억도 가물가물해지며 병실에서 비참한 임종을 맞이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건강관리 잘하셔서 행복한 노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노후가 외롭지 않고 쓸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